원장님들께서 복식호흡의 중요성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근육학적으로 바라봤을 때도 복식호흡이 많이 도움이 됩니다. 이제 호흡을 할 때는 이제 폐에 있는 근육들이나 횡격막을 사용해서 원래 호흡을 하게 되는데요. 그것뿐만 아니라 요 코어 근육들이라고 불리는 요 복근에 있는 것들, 그리고 그 뒤쪽에 있는 척추 주변에 있는 근육들도 원래 사용을 하게 되거든요. 그때 복식 호흡을 하게 되면은 코어 근육을 잡아주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뭐 플랭크라든지 여러 가지 코어 근육을 잡을 수 있는 운동들을 알고 계신데 복식 호흡만 실천을 하셔도 코어를 잡아주고 척추를 바로 세우는 데도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한의원에 가시면은 전문적인 치료가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안쪽에 점막을 뭐 들여다보기도 하고 많이 부어 있는 경우에는 그쪽에 이제 사혈을 해서 뭐 피를 빼낸다든지 아니면 연고나 그런 이제 점액질 물질을 뭐 집어넣는다든지 아니면 한약 치료, 침 치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아까 수능 말씀하셨는데 지금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렇죠. 한의원에 가서 오랜 시간 동안 이제 진료를 받고 하기가 어려우시니까 간단하게 지압할 수 있는 부위를 좀 가르쳐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네. 이제 영양혈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코 양쪽에 이렇게 움푹 들어간 부위인데요. 코가 막히고 이제 구호흡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여기를 좀 지그시 눌러주시면 좋고 또 한 가지 오늘 가르쳐드리고 싶은 것은 머리 위에 있는 요 전체적인 부위가 다 코랑 연관되어 있는 혈자리들이거든요. 그래서 꼭 정해진 어떤 백회라든지 일정한 혈자리뿐만 아니라 전체가 다 혈자리라고 생각하시고 공부하다가 이렇게 머리가 쏠리면 코가 더 막히게끔 돼 있거든요. 한 번씩 일어서셔서 이렇게 여러 가지 부위들을 그냥 쭉 눌러주시면 일시적으로나마 코가 좀 뚫리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폐가 건강해야지 호흡하기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원장님, 이 둘의 연관성 좀 깊게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제 폐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폐기가 강하다고 하면은 이렇게 생활력이 많고 에너지가 많은 상태를 의미해요. 그리고 저희 한의학에서 볼 때 원래 기라고 하는 것이 에너지라는 의미로 이렇게 사용을 하기도 하는데 어떤 한 학파에서는 지금 기라는 의미를 그대로 그냥 호흡으로 연관을 시켜서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기가 강한 분들은 호흡이 좋고 강하신 분들, 또 기가 약하신 분들은 호흡이 짧고 약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폐 기능이 좋고 호흡을 잘 하시는 분들이 훨씬 건강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스트레스를 받거나 조금만 신경을 써도 위가 꼬이면서 소화가 잘 안 되거든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막 먹는 음식까지 좀 조심하게 되는데 김남식 원장님, 그렇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부분을 좀 집중해서 생각해 보면 좋을까요? 오늘 이제 자율신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요. 네. 자율신경 계통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자율신경에 대해서 이야기 많이 나왔는데 자율신경이라는 것은 그냥 말 그대로 위장의 움직임을 조절해주는 그냥 신경계통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부의 장기의 움직임 우리가 느낌으로 이렇게 조절할 수는 없지만 저절로 움직이고 있는 것은 이 안에 신경이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잘 움직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율신경계통이라는 것은 뇌 그리고 척추 주변에서 신경이 나와서 내부 장기의 움직임을 이렇게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더 이해가 빠르실 텐데요. 특히나 위장계통의 움직임을 조절해 주는 것은 뇌에서 신경이 나오는 것, 그리고 척추 주변, 특히나 흉추 주변에 있는 저 옆에 있는 신경절 그림을 한번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거기서 조절하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위장의 움직임은 뇌와도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고 또 흉추, 특히나 그 척추 쪽의 움직임과 관련이 많습니다. 이것은 이제 저희 한의학에서 보는 배수혈의 원리랑 사실 굉장히 의미가 같거든요. 그래서 저희 한의학에서 보는 그 배수혈을 보더라도 척추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혈자리들이 있어요. 척추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혈자리들이 내부 장기의 움직임을 다스릴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원리도 굉장히 비슷하고요. 저희가 생각하는 그 장부별로 배속되어 있는 위치들이 있습니다. 그 위치들도 자율신경 계통에 있는 신경절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위들이랑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치료를 받아야지 약해진 위의 기능을 높일 수 있을까? 이 부분 많이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그럼요. 김남식 원장님께서 설명해 주실까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치료를 할 때는 흔히들 생각하시는 게 이제 복부 주변의 혈자리들하고 팔, 다리에 침을 맞아가지고 위장의 움직임을 이제 좋게 만드는 그런 침 치료를 많이들 떠올리시는데요.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기는 합니다. 근데 아까 설명드렸던 자율신경 계통이 척추 주변에 분포돼 있고 저희 배수혈도 척추 주변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례자분이 아까 말씀하실 때 등 부위가 꽉 굳어져 있다고 하시는데요. 여러 가지 그러니까 소화가 오랫동안 안 되시는 분들은 그 주변 부위들이 다 굳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치료하는 것이 또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사진을 보시다시피요. 7번 흉추 쪽, 그러니까 견갑골의 안쪽이거든요.
그쪽을 눌러보면 많이 아파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를 격수라고 하는데 격수라고 하는 부위는 뭐냐면 음식물이 잘 내려가지 않고 딱 막힌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풀어주고 또 그 아랫부분에 보면 비수, 위수, 그러니까 비위의 기능을 조절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비수, 위수 그리고 격수 같은 부분이 굳어져 있으면 이런 부분에 침을 넣거나 아니면 사유를 해서 확 부드럽게 풀어놓고 위장이나 팔다리 쪽에 침을 맞으시면은 훨씬 좋은 효과를 좀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이렇게 침 치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또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현재 한약을 복용 중이라고 했잖아요. 네. 원장님, 한약은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한약은 이제 위장 기능을 개선시키는 쪽으로 접근을 해야 되거든요. 위무력증이라는 게 어떤 뭐 특별한 병명이 아니고 위장의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위장의 기능을 개선시키는 방향으로 이제 약을 써야 됩니다. 저희가 한방에서는 주로 이제 담음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요. 담음이라는 불순물을 좀 배출시키고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비장이랑 위장, 그러니까 비위의 기능을 좀 도와주는 개념으로 약을 쓰게 되는데요. 이제 사례자분이나 환자분들에 맞춰서 이제 체질이나 이제 개개인별로 처방을 하긴 하는데 주로는 이제 육군자탕이라든지 바나사심탕이라는 약재들이 기본이 돼서 사용이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육군자탕이나 바나사심탕 같은 약재들은 여러 가지 연구들을 통해서 이제 효과가 있다는 것이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약들을 복용하였을 때 위장의 운동 기능이 개선이 된다든지 그리고 초음파로 이렇게 들여다봤을 때 아까 위장에 머무는 음식의 시간을 말씀하셨는데 그 시간 배출을 훨씬 짧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장의 소화 속도를 조금 더 빨리 한다든지 그리고 그렐린이라는 호르몬이 있는데요. 그 호르몬 분비를 촉진시켜서 식욕을 더 촉진시킨다든지 그리고 스트레스를 경감시키는 방법으로 신경성 소화불량을 호전시킨다든지 이러한 연구 결과들이 많습니다. 옆에 보이시는 것이 위쪽에 있는 것은 이제 일본에서 진행된 아주 대규모 연구였고요. 아래쪽은 이제 중국에서 여러 기관을 통해서 했던 연구들인데 이러한 아까 설명드렸던 위장의 기능을 개선시키는 여러 가지 효과들은 해외에서도 이렇게 많이 연구되고 있습니다.